2000년 3월 1일 아침,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작은 마을 에버딘. 한 남성의 동료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친구를 찾아온 거였죠.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베테랑 형사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년 경력의 한 형사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현장이다. 오늘 다룰 사건은 호주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물 캐서린 나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캐서린 메리 나이트, 1955년 10월 24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탐바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 배경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언니와 함께 태어난 캐서린의 어머니는 원래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친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캐서린이 태어난 겁니다. 집안 분위기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 역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캐서린이 자라면서 보고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한다. 원하는 게 있으면 힘으로 빼앗는다.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5살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1970년 캐서린은 지역 도축장에 취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도축장은 거의 남성들만 일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이 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동물을 자르고 발라내는 작업을 능숙하게 해냈죠.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캐서린은 일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자르면 어떨까? 처음엔 농담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투는 진지해졌습니다. 1973년 18살의 캐서린은 데이비드 켈렛이라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결혼식 당일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캐서린은 남편을 3번 찔렀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성관계 횟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는 간신히 도망쳐 병원으로 갔고 경찰은 캐서린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퇴원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과 1980년 두 딸이 태어났죠.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캐서린은 남편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어요.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1984년 캐서린이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기차 선로에 올려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아이는 무사했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였죠. 그제야 데이비드는 떠났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두 번째 관계는 데이비드 손 더스라는 남자와 시작됩니다. 1986년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관계도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의 강아지를 죽여서 그 앞에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경고의 의미였죠.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1987년 캐서린은 데이비드를 칼로 찔렀고 이번엔 실제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에게 선처를 베풀었어요. 집행유예로 끝난 겁니다. 1994년 캐서린은 존 프라이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존은 당시 38살로 지역 광산에서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었고 3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죠.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존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의 아이들도 잘 돌봤어요. 존은 오랜만에 안정된 관계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캐서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질투가 심했어요. 존이 다른 여자와 대화만 해도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칼을 들고 위협했죠. 1998년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캐서린은 결혼을 원했어요. 하지만 존은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이혼을 겪은 그는 재혼에 신중했던 거죠. 이게 캐서린을 자극했고 1999년부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캐서린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존은 동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녀가 언젠가 날 죽일 것 같아. 2000년 2월 존은 결국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죠. 캐서린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2월 29일 존은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캐서린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듣고 즉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캐서린은 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그날 밤 존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캐서린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에서는 캐서린이 협박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이들은 존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고 말하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저녁
캐서린은 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캐서린은 존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는데 펌킨 스프였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그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밤 11시 30분경 존은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조차 믿기 어려워했던 수준의 잔혹함이었는데 캐서린은 존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축장에서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체계적으로 행동했어요. 존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캐서린과 싸우려 했죠. 집안 곳곳에서 격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문손잡이에서, 벽에서, 복도에서 존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최소 37차례 이상 존을 찔렀습니다. 존은 결국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잔혹범죄로 기록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캐서린은 살인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의 시신을 해체했는데 도축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냈고 신체 일부를 냄비에 넣어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내내 캐서린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존의 머리는 스튜 냄비에, 다른 신체 부위들은 각각 다른 조리 도구에 담았죠.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식탁에는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3월 1일 아침, 존의 동료가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친구가 걱정됐던 거죠.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실 바닥에 핏자국이 가득했고 옆면에도 피가 튀어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접시 위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존의 자녀들 이름이었죠. 캐서린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둔 겁니다. 동료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침실에서 캐서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존의 침대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현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경찰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캐서린은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도살용 칼을 미리 준비해뒀고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도 도축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존의 신체 일부가 보관된 용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캐서린은 이걸 나중에 스튜로 만들 계획이었던 걸로 추측됐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남긴 메모들이었습니다. 거기엔 존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죠. 캐서린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한 후 체포됐습니다. 2001년 캐서린 나이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서린이 존과 헤어진 후 복수를 계획했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라고 봤죠. 변호인단은 캐서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가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캐서린은 칼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의 행동들도 계획적이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존의 집으로 돌아간 것, 저녁을 준비하며 평온한 척 연기한 것, 모든 게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8일, 캐서린 나이트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캐서린 나이트는 뉴사우스 웨일스의 실버워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70대가 됐죠. 그녀는 여러 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앞으로도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존 프라이스의 가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방식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있죠. 이 사건은 호주 사법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심각성,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